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기종 한양대 MPI 재고입과정 교수님과 정치권 한 이슈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어제 그러니까 5일 새벽에 그죠. 용산구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관저 정문, 그러니까 경비실이죠. 그렇죠. 1경비실이라고 네. 그러네요. 정문 제1검문소. 거기에 호출 택시 18대가 나타났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뉴스에 뜨면서 사실 이 부분에 상당히 이제 의구심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이제 청와대 같으면 그 1검무소, 2검무소가 다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경호구역이라고 하고 경비구역이라고도 하는데 네. 사실상은 경비구역이라고 하지만 경호구역입니다. 이 경호구역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총기를 발사해버리는 상황까지 가는 구역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새벽 2시 반이죠. 5일날 새벽 2시 반. 예. 호출 택시가 옵니다. 이제 이 호출 택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지만 그 어플을 깔아가지고 앱으로 이제 연락을 하면 뭐 요금이 계산되기도 하고 아니면 후불제가 또 있어요. 예, 그 그렇죠. 출발지가 어딘데 어디까지 가는 거다. 근데 출발지는 그렇죠. 모두 지금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 앞쪽인, 그러니까 검문소, 제1검문소에서 20m 뒤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예. 여기가 이제 출발점으로 돼가지고 호출이 왔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관저 앞에 이제 경비 구역을 둘러섭니다. 그러니까 제지를 하죠. 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안쪽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지금 호출을 하는 사람이 어플로 깔려 있는 이 택시 호출자가 여기 지금 안에서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이미 지금 택시를 부를 호출자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는 게 이제 경호구역은 알거든요. 알죠. 그거가 대통령 관저뿐만 아니라 뭐 국회의장 관저도 있고 그 일대에는 사실 일반인들 거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공학교로 이제 보도는 되고 있지만 그게 2002년도에 썼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여긴 들어갈 수가 없고 저쪽에서 호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새벽 4시 반까지 무려 18대가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데 내용이 뭐냐면 이 호출 앱이 그 해외에서 또 호출할 수 있는 앱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앱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호출자 전화번호를 긴급으로 이제 통신 수사를 해봤는데 이게 없는 결번 번호로 나온 겁니다. 호출 전화번호가 없어도 이게 호출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중개 이자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면은 070이나 해외 전화가 010으로 바뀝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어떤 그 중개 이자기를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래서 용산경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나타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왜 이 호출자가 특히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을 지날 수 있는 그런 경로의 앱을 이용했느냐.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네. 몇 가지 이제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불순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택시를 보내면서 이제 그 경비실이나 경호구역에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의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예를 들어 침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관저 일대를 탐색을 한다라던가 그 혼란 틈을 타서 관저 점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관저 점거는 이제 아주 뭐 쉬운 건 아니죠. 왜냐면 그렇지만 시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시도는 할 수가 있죠. 뭐 애각경비나 내각의 그 경호 경비 체계가 이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관제 경비 상황을 경호 경비 구역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이런 부분도 이제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침투가 가능하냐 하는 거를 시험 삼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형태 몇 가지로 이제 의문이 드는데
이게 지금 18대라고 하는 경우는 누가 지금 장난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네, 뭐 의도적으로 지금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경찰이 이제 전담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상황이면은 이미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오더가 내리겠지만은 국정원까지 아마 협업하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네네. 그래서 이게 그 대통령의 경호가 이제 그 뚫리는 상황이 온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경호 파트에는 상당히 비상이 걸린 사안이고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는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그 가능성을 대비해서 아마 치밀한 그런 어떤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은 대통령 관저가 어느 쪽에 있고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까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네. 앱도 네. 우리가 흔히 쓰는 앱이 아니고 아주 특수 앱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국내에서 어떤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국외 특히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무슨 그렇죠. 사이버 부대라든가 네, 이런 데서 작업이랄까 뭐 이런 장난질이랄까 예, 뭐 그런 것을 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또 상당히 이제 심각한 수준으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북한의 어떤 뭐 대남 선전선동부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요즘 그 남북 관계가 상당히 지금 그 경직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하기 때문에 뭐 계속 김정의가 사실은 핵 미사일 뭐 진화되는 이런 것들 뭐 순항 미사일 뭐 지금 계속해서 발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교전 국가로 하면서 호칭을 남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남한 전 지역을 그 교전이 벌어질 때 점령 지역이라고 이렇게 지금 국가 대 국가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합법적인 틀에서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이 소위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지휘관이라고 보는 군으로 치면 지휘관인 대통령의 이 관저를 한번 탐색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테스트를 해본다라든가 그리고 어떤 시도를 해봤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 청와대만 하더라도 대통령 관저라든가 또 집무실에 접근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아주 멀리서는 네. 이제 보입니다만은 그 입구에서부터 차단을 네, 했고 집무실이라든가 관저까지도 거리가 꽤 되는데 사실 이 한남동 관저는 길에서 이렇게 금방입니다. 네. 보면은 한남동 네. 같은 경우에는 외곽 몇백 미터도 안 될 거예요. 이제 만약에 뚫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조직적으로 목적하에 저기 침투를 한다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누가 장난을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혹여라도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은 불온한 그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그 북한의 어떤 대남 파트 이런 데서 그 사이버 그 소위 말하면 조종을 한다라든가 또 이런 실질적인 그 대남 파트하고 연계돼서 이런 걸 한번 한남동 관저를 테스트 해봐라. 이런 어떤 그 지령에 의한 핵책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고 있는 경호 경비 구역의 섹터를 재설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출발지 자체도 인근 건물로 22년 전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2002년도니까. 그럼 건물 자체가 거기서 뭐 관저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 그러면 이 사정을 지금 잘 아는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 상황을 상당히 많이 그 탐색을 한 이런 어떤 그 조직화된 단체, 불온한 어떤 그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그 북한의 뭐 사이버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어플을 조종을 하는 이런 파트에서 이제 획책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상황은 아니고 아마 대통령실이나 경호 파트나 뭐 국정원이나 경찰 그 수뇌부까지 보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분석이 됩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때 이 간첩 수사랄까 뭐 친북 정책을 쓰면서 대공 그런 분야는 거의 손 놓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한 내에도 뭐 희역기획 사태 등 뭐 여러 간첩들이 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 정부 들어와서 체포해 갖고 재판에 넘겼는데
또 재판을 하는 판사들도 이 진보 좌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판을 받다가 자기 멋대로 퇴정해버리고 그러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일반인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본재판이 열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 내에 6개월 구속기간이 지나니까 다 석방돼갖고 돌아다니고 있죠. 구속기간 만료로. 네. 또 얼마 전에도 그 대진년인가요? 대통령실을 침투하겠다 해갖고 대학생들이 그 넘어가다가 체포됐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그 윤명 주선으로요. 국회에서 세미나. 국회에서 이제 그 관련한 그 세미나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 좌파들 단체들 세미나가 열려갖고 북한 김정은의 그런 전쟁관 이것도 수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통일이 지금 되면은 그것도 전쟁관에 대한 수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통일 자체만 가지고 적화 통일이 돼도 상관없다는 말이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대북 간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인식이 상당히 지금 저하돼 있거나 흐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안한 요소가 뭐냐면 설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겠느냐 김정은 일당이 하지만 이게 국지전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고고도 미사일이라든가 킬체인이 이제 형성이 돼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항공이라고 얘기하죠. 고도가 낮은 상황에 이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레이더에 탐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국지전이 만약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관저가 만약의 경우에 침투가 되거나 피습이 됐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걷잡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세계적으로 사실 국격이 실추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그 대통령 사실 펜타곤 아닙니까? 이런 국방 백악관 펜타곤이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랬다고 하면 이건 정말 그 미국이라는 세계 넘버원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이 실추되는 것과 똑같이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사, 경제, 스포츠의 강국 아닙니까? 10대 안에 들은 이런 상황에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교란책이나 또 북한의 어떤 불온한 그 무리들이 그 전략 전술에 입각한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시도들과 연계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말할 상황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1일이죠.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4월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북한이 사이버 공격 등 각종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런 요인들의 그런 관저 이것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욱 그것인 것은 선관위에 대한 침투 그래가지고 사이버 침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도 지난번 선관위 그 보안감찰 그걸 받네 안 받네 할 때 8번이나 선관위한테 통보를 했는데도 그냥 그런 일 없다고 선관위가 깔아뭉갰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외부에서 선관위의 그런 서버에 침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 아닙니까? 해킹을 해서 선거 그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제일 무섭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도입을 한 게 수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완이 된 그런 상황이죠. 수개표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집계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 전자로 하는 것이죠. 개수기를 통한 전자 기록에 의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안전장치는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선관위에서 이제 주관을 하지만 이 개표, 투개표를 하는 거를 전부 수기로 작성을 해서 이 보완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개수기를 돌려서 확정을 짓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많이 보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총선을 앞두고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의 지금 침투에 있거나 자생적인 그런 친북 세력들이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리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통합방위 때 이제 그 언급을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하고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있잖아요. 이걸 북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제가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나만의 연계된 고첩들을 통해서 이게 치밀한 개혁을 세워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피습을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범인이 체포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혼란이 오게 되냐면 지금 야권에서는 여권에서 뭐 심지어 뭐 정보기관을 동원한 피습이다. 이렇게 지금 덮어씌우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만약에 야권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야권은 피습을 하는 경우에 지금 범인이 검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오리무중인 상황에 피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총선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 내지는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정치 때문에 양극단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또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이런 지금 시국에 이런 시점에 더군다나 주요 인사라든가 이 주요 후보들이 만약에 피습을 당했는데 범인이 체포가 되지 않는 또 수사를 해도 오리무중으로 이런 상황이 만약에 미궁으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총선에 국민들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게 대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이버 그 침투나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사이버 전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북한이 마음을 먹고 치밀한 계획하에 남만에서 그 4월 10일 총선을 하는데 그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런 뭐 제3지대든 어떤 경우라도 피습을 해서 이게 수사가 해도 오리무중이거나 미국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정말로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측면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백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 피습은 충남 아산 있죠? 네네, 충남 아산. 아산. 나이도 뭐 꽤 많으신 분이고 뭐 신원이 확실하고 네, 확실하게 드러나는 또 배현진 의원의 또 피습도 15살 뭐 중학교 2학년생 그런 사람들은 바로 뭐 잡혔고 현장에서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라든가 우리에 있는 어떤 고정 간첩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도에 훈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잡힐 리가 없죠. 옛날에 그렇게 어수룩한 사람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수사가 미궁으로 빠지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 초래가 된다. 예전에 분당의 이한영 사건 아시죠? 예. 북한의 로열 패밀리. 네. 그 사람도 사실은 범인이 지금 잡히지 않았잖아요. 이런 파트인데 지금 북한에서 4월 10일 총선 안 그래도 지금 강대강 대치라고 지금 외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굉장히 그 뭐 절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북한의 이 김정은 이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는 당연히 할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의 뭐 일종의 퍼주기라고 이제 말도 있지만 굉장히 우호적인 자세로 견지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강대강으로 나오니까 뭔가 지금 이걸 하나 혼란을 일으키고 싶은 또 국지전이라도 일으키고 싶은 이런 네. 분명히 전략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마침 이재명 대표 피습이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벤치마킹을 해서 총선 기간에 공격을 해가지고 고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된 요원이 피습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이 나와버린다. 유력 정치인이 사망을 하거나 그럼요. 아주 어마어마한 중상을 입었다라고 하게 되면 양 진영 간의 남한 갈등으로 번져버린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을 과연 북한이 노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도 이번 대통령 용산 간저 이 18대 택시 호출 사건도 연계돼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국정원이라든가 대공 관련 그럼요. 그런 수사기관들이 전부 합동으로 그렇게 이 협업을 문제에 하고 있을 대해서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네. 대응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